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양문석이라고 있죠. 민주당 의원이었던 양문석이 11억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고 피선고권을 상실했습니다. 11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더블당 양문석 의원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양 의원과 배우자의 상고심 선고에서 특정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파기했습니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지난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11억 원을 대출받아 이를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문석이는 또 22대 총선을 앞두고 하야당 의혹이 보도되자 자신의 SS를 통해서 거짓 해명글을 게시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과 2심은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대법원 역시 이를 확정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양문석이는 피선고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 이후에 의원직을 상실한 양문석이가 기본권이 간과됐다면 재판 소원을 신청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판 소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기상천외한 또 답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말이죠. 대법원은 확정됨으로써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로서 확정됐기 때문에 의원직을 상실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또 헌재로 가져가서 의원직을 되살려 보겠다는 것은 아닌지 정말 기상천외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이가 안산시 갑입니다. 더블당 의원직 상실령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가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양문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문석이는 기본권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 소원을 신청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재판 소원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양문석이는 선고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려서 법원의 확정 판결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다퉈볼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겁니다. 지금 재판 소원이 가능해졌습니다. 10일 오늘부터 0시부로 재판 소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양문석이는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 판결에 우리 가족의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양문석이가 재판소원을 신청하면 의원직을 잃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됩니다. 의원직은 잃은 거고 헌법소원은 진행되는 거고, 만약 대법원 확정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 인용되면 헌재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헌재는 설명했거든요. 자, 그러면은 말이죠.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키면 그러면은 또 양문석이는 국회를 계속 하는 겁니까? 그때까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재판소원제들은 오늘 0시부로 공포 시행돼서 이미 4건 이상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양문석이가 지금 의원직 상실령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재로 가져간다. 그래서 또 가처분을 낸다. 그럼 헌재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또 정지된다. 그런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정지되면 다시 그러면 양문석이는 국회를 계속 해먹는 겁니까? 한마디로 개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러려고 지금 재판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쟤들이 도입을 한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 지옥으로 가고 있는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을 아무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국회의원이든 권력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돈 있는 자들, 이 자들은 계속해서
재판을 끌면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자기들은 다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국민들은 말이죠. 어떻게 재판을 갖다가 그렇게 오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판하다 죽습니다. 재판하다 집안 기둥불이 뽑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 소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사심제가 된 겁니다. 지금 대법원에 4만 건 이상이 1년에 올라가는데 그중에 15,000건 정도가 헌법소원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재판 소원을 하게 되면 그리고 헌재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대법원 재판의 효력이 멈춘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법원은 헌재의 하부 기관이 돼버린 겁니다. 대법관 해보나 말합니다. 이제는 헌재 재판관이 대법관보다 훨씬 더 위에 있게 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말이죠. 이제 모든 법 체계가 사실상 뒤틀리고 왜곡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3심 있고 그 위에 헌재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헌재 위에 이재명 있고 정청래 있고 이렇게 된 거죠. 헌재의 이 재판관들만 꽉 잡게 되면 이재명은 어떤 경우에도 설사 대법원에서 저번에 파기환송된 재판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을 하게 되는 저 대법관들을 법 왜곡죄로 고소 고발해가지고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사건은 다시 헌재로 가져가가지고서 질질 끌면서 그러면서 5년 다 해먹고 나중에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신경 쓸 필요 없고 가능하다면 그 재판관들이 이재명에게 무죄를 줘가지고서 말이죠. 그야말로 이재명을 또 완전히 또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문석이가 첫 번째로 또 그걸 해보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뭐하고 있습니까? 오세훈이는 뭐하고 있습니까? 오세훈이는 오늘도 등록을 갖다가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왜 안 나가겠다? 장도영 네가 꿇어라 이겁니다. 어떻게 꿇어라? 너 이름으로 지금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으니 혁신 선거대책기구를 만들어라. 다시 말하면 장동혁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선거하지 말고 혁신 선거대책기구 그래서 거기 수장을 갖다가 뭐 김종인 세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종인과 또 오세훈이가 만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 기득권 적폐들이 이 당을 장악하고서 자기들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꿇어라 이겁니다. 안 꿇으면 안 나가겠다는 겁니다. 자, 장동혁이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오세훈한테 또 꿇을까요? 글쎄요. 그건 뭐 장동혁이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만약에 꿇으면 꿇는 대로 아웃이고 안 꿇으면 안 꿇는 대로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거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꿇지 말아야죠. 죽어도 그냥 장동혁이는 말이죠. 자기의 길을 가야죠. 저것들한테 꿇고 죽느니 안 꿇고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서서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문석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런 걸 사실상 얘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확정적으로 지금 그렇게 낸 건 아닙니다만은 검토하겠다는 것이 그럼 안 하겠습니까? 지금 의원직이 날아갔는데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습니까? 저자가? 아니겠죠. 또 헌재로 갈 때 옛날 같으면 대법원 확정 판결 나면 조국이도 군소리 안 하고 들어갔잖아요. 이제는 대법원 판결 확정 나도 안 들어가. 다시 헌재로 가져갈 거야.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의 현 사태에 대해서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의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고요. 강신업TV 쇼핑몰에도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애국기업과 보수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신업TV입니다.